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아침입니다. 국회에서는 요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흔히 1년에 한 번 있는 국회의원들의 잔칫날이라고 하죠. 특히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도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야당 전체로는 전국의 흐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만큼 전 국민의 또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에 정부가 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은 국감을 앞두고 서너 달 전부터 아주 바빠집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야 하고, 또 질의 준비를 해야 되고, 큰 거 한 방 터뜨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언론들 또 정치부 기자들과는 긴밀히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이다, 또 기대 이하다, 정쟁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보력, 야당의 질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올해 국감의 쟁점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하고 국감을 지켜보는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감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또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된 사건, 추미애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저는 이렇게 3가지로 봅니다. 이 가운데 2가지가 우리 공무원의 북한에 피격된 사건을 빼고 2가지가 추미애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추미애와 직접 관계가 된 것이고요. 또 펀드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 법무부와 직접 관계가 되는 게,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은 검찰이 이걸 그동안 뭉개고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의문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가 뒤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에 4번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맡도록 인사조치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에 대한 부분은 추미애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맹탕 국감이다, 정쟁 국감이다, 일부 사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맹탕 국감이다, 정쟁 국감이다 하는 말은 언제나 국감이 있기 전에 전부터 여당에서 흘리는 언론 플레이가 많습니다. 야당의 칼끝을 좀 무디게 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야당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국감 전체를 좀 분위기를 다운시켜보자 하는 여당의 언론 플레이, 전술일 경우가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올해 국감의 가장 큰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정부에 대한 비판 견제입니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이듯이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게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이죠. 우리 민주정치, 민주정부를 지탱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또 처음 경험해보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178석의 거대 여당, 13개 모든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회에서 정인 1명을 채택을 하려면 위원장의 동의하에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상임위별로 지금 야당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인 1명 부르지를 못합니다. 자료 제출 강요하지를 못합니다. 국감이 열리는데 정부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아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취업한 관련 자료 아직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여당의 비호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도 내지 않고 정인 1명, 예민한 정인은 1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관련해서 아들 특혜를 폭로한 그 당직 사병 기억하시죠?
증인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피격된 공무원의 형, 자신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는데도 부르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집권 여당의 아낌없는 횡포, 이것이 지금 이번 올해 국감을 망치고 있다.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고 있고 상임위마다 3분의 1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 국감장을 보면서 지난 30년 동안 국감이 되면 저희 기자들도 바빠집니다. 사전 국감 취재 준비를 하고 또 국감 현장을 다니고 또 국감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지죠. 이런 국감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부 비호에만 나서는 국감은 살다 처음입니다. 정부 부처는 좋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 부처는 자신들이 일을 잘했건 잘하지 못했건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건 피곤한 일이죠. 공무원들이나 뭐 공기업에 있는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언제나 좋은 겁니다. 국감 안 하면 안 받으면 가장 좋다는 거고, 받아야 된다면 집권 여당의 비호 속에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는 게 공무원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비록 여당이라고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정부를 비호하고 나서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요. 국감을 하러 나온 국회의원인지 정부를 비호하러 나온 정부 이중대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야당 의원이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장관에게 질의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의원에게 호통을 칩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했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야당에서는 우리 야당이 국정감사 받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경기 들린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문재인 호위무사다 이거 모양인데,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고 야당 의원을 몰아쳤습니다. 이 인신공격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국정감사장에 국회의원으로 자기가 왜 나와 있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집권 여당이 거대 여당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식선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국민 여론이 무서웠어요. 이랬습니다. 상임위를 일부 야당에 주는 건 당연했고요. 그 다음 국정감사가 되면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정인의 일부분만은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야당이 주인공이고 야당 의원들이 잔칫날이니까 이 정도는 야당 의원들의 체면을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 또 야당의 협치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이게 상식적인 서로 협조하고 타협하는 민주정치의 체제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국정감사를 빌어서 그동안 정부에 하지 못했던 말, 좀 자제했던 말들을 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죠. 정부를 비판해야 하는 거죠. 그 기회로 국감장을 활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집권 여당은 그런 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요즘 똘마니 논쟁이 심한데요. 저도 똘마니라고 하면 고소를 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을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봐야 되느냐. 정부 비호, 호위무사들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 분위기가 언제나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대깨문의 목소리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40%의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길게 볼 것을 길게 봐야 한다는 충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야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습니다. 초선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회에 들어와서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이 큰 행사, 국정 전반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한 경험이나 많은 자료들 또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쟁점들, 이 국기를 흔들 만한 쟁점들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유도해내고 또 자료를, 정보를 챙기고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이틀 동안 제법 성과를 그래도 챙겼다. 지금 사실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언론들의 일부 호평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건요, 국방부를 상대로 많은 자료들을 밝혀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초기에 월북이 아니라 실종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점,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월북으로 단정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 선원들의 말을 무시했다는 점, 또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첩보 자료, 그다지 뚜렷하게 월북으로 확정지을 만한 자료는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많이 밝혀낸 것도 성과입니다. 일단 왜 문재인 정부가 이 공무원을, 이 억울하게 희생된, 정말 참혹하게 피살된 우리 공무원을,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국방부에 대한 이번 이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왜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왜 보고를 받고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왜 대통령은 이틀이 넘도록 북한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기는커녕 평화만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들이 속속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추미애를 상대로 한 국감이 열립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추미애에게는 국민들이 물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따져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지난해 말 장관 청문회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국민에게 오만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야 할 겁니다. 그 다음 검찰 인사를 따져야 됩니다. 그동안 4번에 있었던 검찰 인사, 그 검찰 인사가 추미애 자신 아들에 대한 수사, 그 다음 송철호 울산시장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그 다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무마되지 않느냐는 의혹, 이 모든 것에 뒤에 검찰 인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무마했다고 보이는 검사들은 영전을 했고, 그 사건을 파헤치고자 하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습니다. 이 부분을 따져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검찰에 대한 국감, 대검찰청, 그 다음 서울중앙지검 쭉 검찰이 이어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추미애 국감에서 확실하게 많은 자료들을 확보해야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이 부분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라임 옵티머스 이 펀드 사기 사건 의혹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 전체가 걸려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지금 여의도 전체에는요, 정치권이나 금융권에는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들, 오래된 소문들입니다. 이 소문들을 국민 앞에 확인해 줘야 될 의무가 야당 의원들에게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아직 권력에 대한 비판 정신을 잃지 않는 언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들이 나서고 그 언론들이 도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 100명에 불과한 야당의 힘으로 이 국감을 제대로 치러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에게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모인 정보, 지금 야당의 정보가 없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은 자료 제출도 잘 하지 않죠. 그 모은 자료를 잘 분석하고 잘 정리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요, 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 이 질의응답의 요령, 그 신문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그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정책 질의는 잘 하는데
장관이 어거지를 좀 부리고 답변을 피해가고 어물쩍 넘어가는 데 대해서 애드립으로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걸 찝어내고 또 필요하면 호통을 치고 또 적절한 답변을 받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 역시 그건 경륜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 평소에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국감장에서 좀 필요한 답변도 많이 얻어내서 국민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하고 또 정보가 모자라면 그 모자라는 정보,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이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